자, 함수의 최대 최소를 보겠습니다. 최대 최소라는 것은 수원수2에서도 또 미적분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리고 특정 범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려고 특정 범위를 생각해 준다라고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등에서도 최대 최소는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x의 범위가 따로 없는 거라면 2차 함수 형태에서는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이거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점들이 꼭지점인 걸 알고 있고 최대 최소다라는 것은 y 값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좀 최대 최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2차 함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함수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하면 y축 입장에서 보면 위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 맞지? 그랬을 때 우리는 분홍 색깔 함수를 봐봐봐. 여기 값이 제일 아래에 있는 거 맞나요? 네. 이게 우리는 최소다라고 하고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려진 것 중에서 제일 높이 있는 건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y 값을 말하는 게 최대값이고요. 여기선 이 점에 제일 밑에 있는 거, 단순하게 위아래만 생각했을 때 제일 밑에 있는 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걸 y 값을 최소값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습관을 잡을 거거든. 어떤 습관을 잡을 거냐? 여기가 만약에 3일 때, 여기가 만약에 5일 때라고 합시다. 얘가 7이 나오고요.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왔다라고 하면 최대값은 뭐야? 7이요. 라고 하는 것보단 x가 3일 때 7이요. 라고 대답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 최소는 x 그냥 마이너스 3이요가 아니라 x가 5일 때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만들자. 알겠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최대 최소를 할 거고요. 이거를 봤을 때 범위가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 2차 함수가 처음에는 2차 함수 모양이 아닌데 똑같이 반복된다던가 너무 복잡한 형태는 치환이란 방법도 써서 우리는 최대 최소 찾아볼 겁니다. 알았죠?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 간단하게만 하고 갑시다. 여기 중에서 전범위다 x의 값이 뭐 딱 특정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요거죠. 네.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다. 그 다음 최대값은 없다. 왜냐면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가는 거니까. 그 다음 위로 볼록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없다가 되는 거죠. 즉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잘 안 나오겠죠. 자, 봅시다. x의 범위 따로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럼 우리는 꼭지점 찾는다. 그러니까 꼭지점 찾는 이유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야. 그래서 3에다가 x제곱 빼기 6x 맞나요? 네. 그 다음 완제곱 들어가면 플러스 9 마이너스 9 3x 빼기 3의 제곱 해놓고 얘 밖에 t 나가제? 마이너스 27. 그렇죠. 마이너스 27 해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러면 대충 일단 그려놓고 여기가 3, 마이너스 2잖아. 그럼 그래프 모양을 봤을 때 최대를 가지니 최소를 가지니? 최소를 가지죠. 3일 때 마이너스 그렇죠. F3은 마이너스 2. 가장 간단하게 쓰는 방법 이거다. 그럼 최소는 어떻게 해요? 없다. 미안. 최대는 어떻게 해요? 없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위로 볼록이네요. 맞죠? 일단 그렇죠. x제곱 플러스 4x 이거 조심해야 된다잉. 한번 머릿속으로 전개하면 마이너스 2가 t 나오는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풀 4 마이너스 4. 마사. 그럼 여기 딱 했을 때 x 플러스 2의 제곱 될 거고요. 얘는 밖에 t 나가야 되겠지? 플러스 2. 그렇죠. 플러스 7이 되고 위로 볼록이면서 여기 꼭지점은 마이너스 2,7.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최대가 되겠죠. 최대는 x가 마이너스 1 때 7입니다. 그리고 최소는 없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는 알겠다. 이건 중등수 원래 중등이다. 알겠지? 방금 거는 이거는 x의 범위 똑같이 따로 없는 거고요. 그러면 최소값만 가졌다라고 했어. 아래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니? 볼이죠. 그쵸? 그래서 최소를 가진 거 맞겠죠? 근데 최대 최소는 꼭지점이더라. 딱 특정 범위가 아니면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를 가지더라. 그럼 이거는 꼭지점이 그쵸?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다라는 소리니까 꼭지점을 알게 되면 표준형이야 일반형이야? 그 표준형이 낫죠.
그렇죠. A에 그렇죠. 자, 최고 차이 계수는 따라가줘야겠지. 그 다음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6. 6이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p와 q를 찾아줘야 된다. 그럼 얘는 2x 제곱 플러스 할게요. 플러스 4 플러스 2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래서 p는 4고 q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4.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 값만 줬네. 그러면 꼭지점에 y 좌표만 준 거네. 그걸로만 문제 풀리니까 그것만 줬겠지. 그럼 나는 꼭지점 찾는다잉. 왜 꼭지점에서 최대값까지는 알겠죠?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x. 그 다음 풀 1, 마 1. 오케이?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 밖에 나가면 플러스 1로 나갈 것이고 얘가 뭐다? 미안. 꼭지점 이렇게 할게요. 얘가 꼭지점이 이것만 딱 바라봤을 때 꼭지점은 1,1 플러스 2분의 k죠. 네. 그래서 최대를 가지는 거 눈으로 확인했고 최대는 f1은 1 플러스 2분의 k가 되면서 그게 4다라는 조건을 받아들이셔야겠죠. 그래서 2분의 k는 3이다. 따라서 k는 6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쉽다, 그치? 이제는 특정 범위가 된다. 다시 한번 내용을 합니다. 최대 최소는 수2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수1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수1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네가 좀 배울 거지만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그다음 삼각함수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나올 거고 그다음 수2에서는 뭐 이제 다항함수, 2차함수, 3차함수 이런 것들 많이 나오겠죠. 최대 최소에서 특정 범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래프를 일단 대충 그립니다. 대충이란 말은 방금처럼 좌표 평면에 이쁘게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대충 그 함수가 가진 특징들을 일단 표시해주고 범위를 잘라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아까 위에까지여서는 최대만 가지거나 최소만 가지거나인데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프를 대충 그리기 위해서 꼭지점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3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y는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표시해줘. 아직까지는. 그리고 범위를 자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2제 마이너스 1부터 2입니다. 맞나요?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는 축방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게 2차 함수의 성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거리는 얘가 2고 얘 거리는 1이제. 그래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더 멀리 있는 거 맞나요? 네. 즉 더 위에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이걸 왜 따져야 되냐? 잘 봐. 아까 말했어. 내가 그릴 수 있는 범위는 이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가 되고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제일 큰 건 이게 확실하다는 거야. 대칭성에 의해서. 따라서 최대는 f-1 습관적 뺐어. f-1은 여기 마이너스 여기 넣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6이가. 네. 그 다음 최소는 x가 1일 때 2. 꼭지점. 그쵸. 꼭지점 이렇게 했을 때 y값은 2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대로 써먹으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x가 1일 때가 꼭지점 축방이었는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제. 꼭지점 포함하는 곳이 아니네. 자, 여기마다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이거,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이거라고 확인하고 f-1은 아까 마이너스 1 때 찾았거든? 6이 되고요. f0은 여기다 넣는 게 편하겠죠? 3. 그쵸. 상황에 따라서 아이고.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죠. y좌표. 이해갔나요? 좋아요. y좌표 맞습니다. 됐습니까? 잘못된 거 없지? 좋아요. 자, 그 다음 얘도 똑같습니다. 자, 2차 부등식에서도 계속 함수를 할 건데 축을 알게 되면 조금 편하다. 그래서 이거 나중을 위해서 한번 공식을 또 읊어봅시다. 이것만 딱 외워달라고 했어. 축방 공식이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a분의 2a분의 b다. 그렇죠. 이거는 쓰일 거야. 그럼 이거는 딱 이런 센스가 있어야지. 이거 두 개 안 해? 그러면 축방은 아는구나. 근데 어쨌든 우리 꼭지점 찾을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마이너스 2 x제곱 빼기 2x 이렇게 해주고 풀 1 마 1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로 나가겠죠. 그러면
위로 볼록이니까 확정.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나 좌표 평면에 이쁘게 그릴 수는 없어도 x는 1이 축방이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범위를 바라본다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거지. 1일 때 최대. 그렇죠. 딱 그래프를 딱 봤을 때 F1이 최대가 되고 F3이 최소가 된다. 맞나요? 네. 뭐 1은 여기다 넣는 게 낫겠죠? 2 플러스 K가 되고 3은 여기다 넣는 게 나을 아무 데나 넣으세요. 마이너스 18 플러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6 플러스 K입니다. 그러면 최대값을 힌트로 줬다 맞지? 4. 그쵸? 최대값이 4다. 따라서 K는 2. 그래서 최소값을 구해줘.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습관 잡아서 x가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예요 라고 해주면 엄청 좋을 것 같다. 됐지요. 자, 그 다음 새로운 문제가 유형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는 위에 것까지는 2차 함수를 계속 유지했었다. 그치? 그래서 범위가 있니 없니 그리고 어려운 문제 딱히 없었고요. 개념 문제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당장 봤을 때 2차식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노? 4차가 되겠지. 네. 우린 아직까지 4차 함수 3차 함수를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반복하는 모양을 보는 겁니다. 얘가 반복되는 놈이다.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럼 잘 들으십시오. 내가 편하게 보기 위해 x라는 문자를 t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돼. 이해 갔나? 자, 그에 따른 보상이 뭔데요? 첫 번째 범위입니다. 나는 지금 y는 t제곱 빼기 4t 플러스 4다라는 이 참수는 맞지? 이렇게 다가갈 건데 x의 범위만 나와 있을 뿐 x를 내가 t로 바꿨다? 그럼 t의 범위를 좀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t는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이에요. 그리고 그래프. 그쵸, 맞아요. 일단 x의 범위 체크해주면 이거를 이차함수로 먼저 바라보고 볼 겁니다. 우린 항상 위에 y는 무식이 이차함수 했었잖아. 네. 그러면 내가 최대 최소 누구 값이랬어? y 값이랬거든. 그러니까 결국 네가 계속 최대값 최소값 했던 거는 y 값인 거야. y 값인 거야. 근데 이 y가 이제 누가 역할을 해준다? t가 먼저 그 역할을 해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로 빨리 체크를 한다면 여기서는 x는 1이 되겠지. 나는 지금 이 함수의 최대치를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에 대한 보상, 내가 치환해주는 그의 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0부터 3까지니까 얘 거리 1, 얘 거리 2라서 3이 더 위에 있겠죠. 그래서 x가 뭐일 때? 1일 때 최소가 됩니다. 1일 때 최소는 2가 될 거고 x가 3일 때 최대는 3을 여기다 넣어주면 6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답이 나온 게 아니라고 누구의 값을 찾은 거야? t의 값을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딱 그리잖아. 그럼 t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t의 범위가 2 이상 6 이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를 어디다 쓸 수 있니? 요거를 그렇죠. 여기에다 쓸 수 있는 거야. 요거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네 2차 함수 풀 거지? 그래, 2차 함수 풀 건데 이 범위는 또 확실하게 주어져야 돼. 맞지? 그게 보상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있다. 선생님 마음대로 t로 바꿔도 돼요? 바꿔도 됩니까? 네. 왜냐하면 y 값은 바뀌었습니까? y 값은 손 댔어? 아니. y는 손 안 댔죠. 이렇게 풀고 y의 이거의 최대치를 찾는다면 y의 최대치를 찾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y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 y의 어차피 이 이차함수 t에 대한 이차함수를 풀어주면 최대치를 찾아주면 그게 답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x축에 접하는 거 맞지? 네. 이렇게 접하겠지? 여튼 체크해놓고 2부터 6까지라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릴 수 있다는 거네. 그럼 어디가 최소? 2일 때. 어디가 최대? 6일 때. 그렇죠. 근데 t가 2일 때입니다. t가 2일 때 y는 0이죠. 이게 네. 최소가 되고요. t가 6일 때 16. 그렇죠. 6 넣으면 16이 되겠죠. y가 16이다. 그래도 괜찮아요. 항상 습관을 가지라는 건 x가 뭐일 때 하라는데 여기서는 t가 먼저 나오죠. 네. 그럼 x는 어떻게 찾아요? 원래는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x값도 나오고 t가 6일 때는 그때 x값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 너무 귀찮기 때문에 요 정도만 써주셔도 됩니다. 필요에 따라 어떻게 구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y값은 안 바뀌었으니까 이거 답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야. y가 0일 때가 최소다. y가 16일 때 최대값이 될 것이다. 어차피 우린 처음부터 y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였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 좀 이제 특이한 형태를 계속 배웁니다. 이거는 x, y 이제 함수가 아닙니다. x에 대해서 2차식이 나오고 y에 대해서 2차식이 나오지. 이건 솔직히 말해서 타당성이 조금 적어요. 그냥 풀이를 외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2차식 함수도 아니고 변수가 2개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세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꼭지점 찾는 거 표준형을 만들 때처럼 그냥 x를 위해서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y를 위해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럼 완전 제곱 되고 싶어? 이렇게 완전 제곱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7은 원래 있었고. 그러면 얘는 x 빼기 3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2에다가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가 t 나가지? 네. 마이너스 11이랑 얘랑 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거의 최소를 찾는 거거든. 함수 그래프 못 그려요. 여기서는 이제 대수적으로 다가갑니다. 보면 이거 최소지. 최소라는 것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지. 근데 어떤 수의 제곱은 실수 범위에서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 그쵸, 0 이상이지. 그럼 얘가 어떤 거 플러스 제곱 더하기 또 제곱이야. 그럼 이놈들은 우린 가장 작은 값을 원하는데 이 값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형태지. 네. 그래서 얘가 뭐가 될 때 최소다? 3. 그렇죠. 0이 돼줄 때. 이 값이 0이 돼줄 때. 그럼 항상 좋아. 습관이라는 건 어떤 조건일 때가 중요하죠.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여기서 답은 말하세요. 마이너스 4가 끝이에요. 다만 이런 습관을 만들어 가자라는 거. 얘 같은 경우도 그냥 x 입장에서 완전 제곱식 말할 거고요. 그 다음 y 입장에서도 한번 부호 조심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됐지? 그러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y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9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이거 계산해주면 1이제. 네. 1 빼기 x 플러스 2의 제곱 이것도 이렇게 묶어내줄게요. 자, 이건 설명을 위해서입니다. 풀이의 타당성이 솔직히 내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냥 완전 제곱식 한번 만들어 봐라라는 암기식으로 가봅시다. 여기선 원리는 확실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최대를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근데 제곱들은 0 이상이라며.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얘 값들이 커질수록 우리는 이 전체 값은 작아지겠지. 그래서 얘들이 제일 작아져 줘야 돼. 사실상 얘들이 제일 작아져 줘야 돼. 그래야 우리는 최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려면 0이 되는 거. 제곱인 수가 최소가 되려면 0이 되는 거밖에 없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고 y가 3일 때 이 전체적인 값의 최대는 1이다라는 걸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 이것도 위에 거랑 조금 비슷한데 문자가 2개 있잖아요. 맞죠? 얘도 문자 2개였어요. 근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는 얘가 봐봐. 이것도 중요하다. 이 사실도 중요하다.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1일 때 각각을 생각했을 때 오케이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렇게 생각 상관없지. x가 3이어도 y가 마이너스 1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x와 y에 대한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야. 따로따로 봐도 독립적으로 봐도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x의 3이 되고 싶어. y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야. x랑 y랑 같이 묶여 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한 문자로 통일시켜 준다라고 하면 이제 좀 뭔가 쉬워진다. x랑 y에 대한 관계식 있잖아. 그 관계식을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한 문자로 봐주면 된다. 어차피 x 값이 뭐로 정해지면 y 값도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거니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번에 한 문자로만 만들어주자. 해서 2x 제곱 플러스 4x 제곱 저거 제곱하는 겁니다. 12x 플러스 9가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젠
함수 모양이 되네. 함수 뭐는이 아니니까 함수라고는 바라보기 조금 힘들지만 이 값 자체를 내가 설정을 해서 보면 2차 함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꼭지점. 그쵸, 똑같다. 원리 자체는 똑같다. 2의 x 플러스 뭐야 왜 이러노 1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6으로 t 나가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것도 이제 함수로 다가가면 10대 했죠. 꼭지점이니까. 근데 이제 뭐 대수적으로 다간다 치면 이거의 최소 찾아줘 라고 하면 이게 플러스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 값이 제일 작아져줘야 이 전체 값이 최소가 된다. 그래서 얘가 0일 때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는 3이다 라고 결론을 지어주시면 된다는 거겠죠. 됐나요? 네. 좋아요. 유형 연습은 다 했고 거기서 이제 활용을 좀 해봅시다. 항상 모든 파트의 활용은 거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상황을 파악한 뒤에 어떻게 풀이할지는 2차 함수 단원이니까 2차 함수로 풀리겠지라는 생각도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에 중점을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대부분 문자는 내가 설정하게 됩니다. 활용에서는 내가 문제를 설정하게 돼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한 조건을 네가 세웠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 문제의 조건을 생각해 주려고 노력해보자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목적은 이 직사각형의 둘레입니다. 오케이. 자, 얘는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이죠. 네. 그리고 난 둘레의 길이를 말해야 되니까 길이를 문제로 설정할 거거든요. 나는 어차피 이거나 거리가 같으니까요. 이거를 A라고 할래. 그리고 이 가운데가 뭔데? 좌표로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좌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얘를 꼭지점을 찾겠습니다.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10x 플러스 25 마이너스 25죠. 그럼 마이너스 x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25. 그럼 여기가 5 맞니? 네. 맞지? 그 다음 오케이 가로길 내가 설정했지. 가로 길이를 이렇게 설정했어요. 그러면 세로 길이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세로 길이는 어떠한 이 함수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좌표 설정한 거 알겠지? 그래서 오케이 나는 C의 좌표가 필요하거든요. C의 좌표, X의 좌표를 알아야 그에 대한 Y 값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5에서 오른쪽으로 A만큼 갔어. 그러면 5 플러스 A야. 그 다음 내가 설정을 했잖아요. A를 0보다 클 것이다. 됐나요? 그거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A가 아무리 길어봤자 이걸 넘을 수 있나요? 없죠. 없죠. 그럼 X절편 찾기 쉽나? 쉬워요. X절편은 0과 10이죠. 그래서 이 거리는 아무리 커봤자 뭐보단 작을 것이다? 5. 그렇죠. 5보단 작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C에 대해서 이 점의 X, D점의 X좌표가 이거로 설정이 됐으니 5 플러스 A, 요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Y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5 맞아요? 그러면 요 세로 길이가 뭐로 설정된 거야? D의 Y좌표. 네. 맞나요? 자, 그럼 정리한다. 가로 길이는 뭐로 설정할게? 2a 예이. 세로 길이는 뭐로 설정할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5. 그쵸.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에서 2배 한 거 맞나요? 네. 이거 2개 더해서 2배를 바로 하겠습니다. 2배. 그러면 이거에 최대를 묻는 거게 최소를 묻는 거게? 최대를 묻는 거게 최소를 묻는 거게? 아마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일 것이다.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오케이 이것도 함수로 다가가서 이제 이 함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식을 함수로 다가가서 위로 볼록이 했구나라고 생각해 준다면 마이너스 2의 a 제곱 빼기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50 그래서 마이너스 2의 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50이다. 이렇게 a가 1일 때지. 네. 그리고 0부터 5까지라며. 오케이. 0부터 빈 동그라미는 A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5 정도까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 맞나요? 그렇게 되면 A가 뭐일 때? A가 1일 때 최대 둘레는 52예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왜 습관이 돼줘야 되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최대가 될 때, 둘레가 최대가 될 때 가로 길이가 뭐야? 라고 하면 A가 1일 때 최대였어. 그럼 가로 길이는 2일 때, 세로 길이는 24일 때 최대가 될 거야. 라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답을 얘기해 줄 수 있거든. 그 다음 여기서 또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최소값이 쭉 내려가는 게 아니지? 네. 최소값이 없다?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제일 아래에 있는 건 맞아. 네. 근데 비어 있어. a가 5가 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최소값은 뭐라고 얘기되냐면 없다라고 합니다. 최소값은 없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모르니까. 이 빈 동그라미 있다. 여기가 제일 밑에지만 쭉 내려가서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몰라서 없다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없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답은 일단 52가 되겠네요.